안녕하세요. 행복한 남자 작가 황선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휴일 잘 보내셨죠? 태풍 피해는 없으신지요? 어디지? 제주도하고 전라도나 전남 쪽에 이쪽에는 피해가 좀 있는 것 같던데, 그래도 다행히 생각보다는 뭐 많이 세력이 약화되고 피해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어제 일요일에는 아는 지인 한 분하고 오랜만에 아리수 김포 가는 쪽에 산책을 다녀왔거든요. 나가 보니까 어디지? 한강 아라뱃길 그쪽에 고수부지 쪽에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저는 조경을 전공했기 때문에 공원이나 사람들 산책로, 그다음에 심이 있는 그런 공간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또 조경을 설계하고 시공을 했던 저인지라 가서 보니까 상당히 잘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녹록길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저는 시골 경북 김천 사람이어서 아주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녹록길을 조금 이렇게 걷다 보니까 벼가 벌써 익었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던지. 세월이 하마 벌써 이렇게 갔구나 싶고요. 옆에 이렇게 논두개 보니까 호박도 벌써 익은 누런 호박들도 보이고, 콩도 많이 익어갔고요. 잠자리도 날아다니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도 정말 오랜만에 한적하게, 여유롭게 산책을 하고 왔네요. 하면서 또 어떻게 방송을 할까, 또 하나, 책을 또 한 권 더 구상을 하고 왔네요. 이번에 나오는 책은 올 연말 예정인데, 365장 시리즈. 이게 매일 한 페이지씩 5분 정도 읽어가는 가정경영, 그 다음에, 부부관계 이론, 또 하나는 자녀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키우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어떻게 나이 들어갈 건가에 대한 거를 짧게 써서, 격언처럼 매일 하나씩 읽어 들어갈 수 있게끔 수양록을 제가 쓰려고 해요. 이건 조금 구상은 예전부터 끝났는데, 제가 이제 오늘에야 비록 세부적인 것을 다 지냈습니다. 산책하라고 좀 걷다 보니까 생각이 정리가 되고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잘 쉬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삶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일이 항상 매진할 수 없잖아요. 이게 일을 하든 안 하든 항상 마음은 평화로운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수련 아니면 그런 방법을 각자 터득했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참 좋았습니다. 아이들 자전거 타는 모습도 좋았고,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님들의 흐뭇한 표정들, 그 다음에 시어른인지, 친정어른인지, 어머님들 손잡고 어르신들 이렇게 휠체어 밀어드리고 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고요. 자, 이제 오늘 본 수업이 본 공부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썼는 책에 1분 꾸준함을 가지고 가는데, 요거는 제가 일본 꾸지람 하는 거는 단순히 기술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철학의, 그게 인간의 근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누구인가 해서 자아 발견, 자아 실현. 어쩌면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삶을 풍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유튜브 채널 하나 더 만들었다 했거든요.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올릴 건데, 유튜브에 깨달음이라는 걸 치든지, 오늘 바꾸려고 누구나 깨달음 이렇게 치든지, 황순남 제 이름을 치면 다른 방이 하나 더 열릴 거예요. 채널이 하나 더 열릴 거예요. 거기에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철학의 가장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는 자아 발견, 종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아갈 건가. 자아 실현에 대한 건데, 이거는 너는 누구인가. 이게 대인관계, 대물관계에 대해서 제가 꾸준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기존에 있는 깨달음, 구원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적각 삶에서 행복해지고, 적각 삶이 내가 원했던 대로 바꿔 들어가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그쪽에도 오셔서 들어보면 상당히 유익할 거예요. 오셔서 많이 구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까지 죄송합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화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화가 나는 이유 5번째, 관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화가 난다. 이거는 뭐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지금 뭐 시중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자 뭐 이런 것들인데, 근본적인 것에서는 각자의 관심 분야가 다르니까 그 관심대로 맞춰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거슬리는 거예요. 서로 거슬리는 거는 사실 나빠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맞춰가려는 조화롭게 가려는 좋아지는 건데, 우리는 한두 번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에이 안 돼 라고 해서 너는 나하고 틀려 라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이하고 나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읽어보고 갈까요? 56쪽에 나와 있습니다. 관심 분야가 다르기 때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개 부모와 아이의 관심 분야는 많이 다릅니다. 부모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말을 잘 듣고 교정 감각이 있고 리더십이 있으며 무슨 일이든지 척척 알아서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의 눈에 차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는 대단히 큰 오류로 부모의 관점으로 아이를 보기에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이를 어리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잊으니까 뭐요? 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요걸 조금 더 이제 한번 더 들어가 보면, 되게 나이 드신 부모님 병들고 좀 연로하시고 기도 잘 안 들리는 부모님들하고 같이 사신다든지, 가끔 부모님에게 댁에 찾아가 보면 부모님들이 말이 잘 안 들리니까 또 묻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아프신 분들은, 약간 치매가 있는 사람들은 뭐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해요. 근데 우리는 한 2-3번 하다 보면 버럭 화를 내거든요. 근데 화를 내는 거는 부모가, 제일 중요한 건 부모가 환자인 걸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르신 내가 귀가 안 들리는 걸 잊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거는 고도의 수행이 들어있는 거예요. 순간 나의 알아차림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부모가 환자인 걸 안다면 절대 화를 안 내게 되거든요. 근데 환자인 걸 모르니까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하고도 똑같습니다. 아이가 아이라는 걸 잊어먹으니까 어른처럼 대하다 보니까 당연히 알겠지 하면서 화를 내거든요. 근데 아이는 아직 어리거든요. 그래서 아이와의 관계에서 내가 연습이 되면 부모와의 관계, 사회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잘 풀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 속을 썩이는 아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이런 사람들은 뭐요? 나를 수련시켜주는 수련 프로그램인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지, 연습이 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유능한 코치입니다. 사실 보면 프로하고 아마추어 중에서 아마추어한테는 코치가 붙지 않아요. 골프 선수도 아마추어 골프 선수한테는 절대 코치가 붙지 않습니다. 프로한테만 코치가 붙는 거예요. 유능한 코치가. 그런데 지금 내 속을 썩이는 아이는 뭐예요? 내가 엄마가 프로니까, 아빠가 프로니까 프로한테 엄마, 아빠 이것이 공부가 아직 안 되었어요 라고 알려주는, 이 부분이 아직 미숙해요 라고 알려주는 유능한 코치인 거예요. 이렇게 봐야지 되는데 우리는 뭐요? 저 새끼는 누굴 닮아서 어떻게 내 뱃속에 저렇게 나왔지? 하면서 속만 썩이는 아이로 이렇게 가거든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는 항상 어리다. 그런 것을 항상 내 마음을 되돌아봐야지 돼. 다시 말하면 순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요즘 불교에서 유행하는 위파사나라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는 알아차림이 큰 수행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남편이나 아내가 다소 미흡하다는 것도 뭐요? 아니면 내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소리에 또 하고 깜빡깜빡 잊고 하는 건 뭐요? 아, 저분은 환자다 라는 걸 내가 항상 알아차리면 화가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거는 큰 수행으로 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사회 규범이나 약속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잦은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부모의 기준으로 아이를 부모의 눈으로 나하고 같겠거니 하고 순간적으로 잊고 아이를 인식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부모의 욕심에 가려서 아이의 본질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뭐 이쪽에도 나와요. 이쪽에도 중간에 몇 가지 얘가 나오는데, 생활 속에서 부모와 아이의 관심 분야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저희들도 어렸을 때 보면 뭐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뭐 놀이공원을 간다든지, 뭐 크리스마스 때, 저희들은 크리스마스 이럴 때죠. 뭐 이럴 때 보면 모여서 우리 뭐 하고 놀까 하고 막 이렇게 뭐 이야기도 제달하고 옷도 같이 맞춰 입기도 하고 뭐 재미있게 야 너 뭐 가지고 오느라 나는 뭐 싸가지고 갈게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해요. 아이들끼리 모여서 기분 좋아서 하면 그때 엄마가 옆에 싹 지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딱 한마디 던지죠. 공부를 그래 해라 이렇게 해가죠. 아이들은 뭐예요? 놀이에서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자기들은 그쪽 관심 분야가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데 부모들은 뭐예요? 저럴 시간 있으면 공부를 하고 책을 한 자 더 보면 대학을 좋은 대학에 가고 성적이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른들 눈에는 뭐 내일 뭐 입을까 가자 뭐 사고 갈까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거 가보면 뻔히 아는 얘기고. 근데 아이들은 뭐예요? 사소한 작은 것들 하나에서도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거든요. 근데 보세요. 잘 노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잘 노는 사람들이 지금 보면 이렇죠. 우리가 경영을 보면 거의 펀 경영이죠. 그러니까 일도 재밌게 하는 사람, 잘 놀아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일을 상당히 유능한 인재를 뽑거든요.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그 유재석 씨 같은 분들 뭐예요? 유느님이라고 유느님. 오죽하면 유느님이라고 하겠어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잘 데리고 놀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놀아도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럴 시간에 공부나 하지. 관심 분야가 아주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나도 모르게 화를 불쑥 내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또, 금방 유재석 이야기 나왔는데 중간에 나오네요. 요즘 아이들은 예체능에 관심이 많고 연예인이 되는 것을 정말 많이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벌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양성, 아이들이 주체하지 못하는 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개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엄마 나 음악 할래 아니면 연예인이 될래 코미디언이 될래 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들은 되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대학 가고 나서 해라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사람이 나 무엇인가 할래 무엇인가 하고 싶으면 뭐예요? 하고자 하는 욕망이 튀어났죠. 배우고자 하는 무엇이 욕망이 튀어났단 말이에요. 이때가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 너한테 뭔가를 배우고자 새로운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 나왔다. 또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너가 성장하려는 걸 나왔다고 인정하고 그 시기에 한 단계 더 자랐다는 걸 인정을 하면 되는데 뭐예요? 부모들은 되게 그쪽은 성공하기 힘들다, 끼가 있어야 된다, 천재끼가 있어야 된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밀고 당겨야 된다, 누군가 밀어줘야 하고 당겨줘야지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지속적이지 못하다, 이런 것 때문에 공부나 해라, 이렇게 가거든요. 설사 만약에 그게 마음에 안 든다면, 최소한 너 연인이 되면, 영화가 그러면 요새 근래 감명 깊게 받는 영화가 뭐니? 그럼 그 감독이 누구니? 그 감독이 어떤 영화를 만들었니? 이런 것들이라도 아이들 한번 물어보고 얘는 아직 준비 안 되었단다라고 아이하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대화들조차도 하나도 없고 뭐요? 대학 가고 너는 안 돼.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아이가 계속 그러면 또 화를 부르고 내버리거든요. 그때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하니까 뭐예요?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망을 부모한테 이야기해봐야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안 되고 뭐요? 하고 싶은 욕망, 배우고자 하는 원초적인 근본적인 천재가 나오려고 하는 시기에 그걸 닫아버리고 뭐요? 꿈이 없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개 부모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하는 게 보면 예전에는 아이를 공부를 못해서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중학생 정도 되면 부모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아이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벌의 종류에 대해서 나올 건데, 벌의 종류에 대해서 억압에서도 나오는 거 있지만, 또 하나는 뭐요? 사소한 생활 태도에서
아이가 무엇인가 배우고 무엇인가 안에서 나오려고 할 때, 에너지가 나오려고 할 때 뭐요?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것이 안 되는지에 대한 이해나 설득을 구하지 않고 무조건 안 되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요?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면서 아이들을 꿈을 짓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요, 한 작년, 재작년쯤에 9시 뉴스를 보고 저 정말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꿈에 대해서 적은 게 있습니다. 너가 원하는 꿈을 뭔가를 적으라고 하니까, 1위가 공무원 되기였어요. 그건 좋다 칩시다. 요즘 시대가 워낙 그러니까 오래 갈 수 있는 공무원 되기 좋습니다. 2위가 뭐가 난 줄 아세요? 2위는 건물 사서 임대업 하기, 월세 받아먹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요, 저는 그 소리 듣고 막 정말로 화도 났을 뿐더러 눈물이 왈칵 났어요. 최소한 저희 때들만 해도 되든 안 되든 대통령도 나오고, 과학자도 나오고, 달나라 가는 우주인도 나오고, 온갖 것이 나왔는데 뭐요? 지금 아이들 입에서 공무원 되기가 나오고, 건물 사서 월세 받아먹고, 자기는 놀겠다, 이런 거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뭐예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벌써 아이들에게 내 꿈이란 단순히 먹고 사는 것, 또 하나 건물 사서 임대업하고 나는 먹고 놀겠다. 야, 정말 이거는 그럴 거거든요. 우리들의 문제거든요. 아이들이 이래서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물우물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을 벌써 다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소한, 그게 다름과 틀림에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너는 무조건 틀렸다라고 이분법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모들이 이걸 많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턱대고 아이들한테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너는 안 돼. 어디 대학 가고 난 이후에 라고 이렇게 되면 아이들한테 들어있는 무한 창조성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해봐야 부모한테는 안 되고 해봐야 욕만 먹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거거든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아까 이야기했죠. 아이가 아이인 걸 안다면 그런 말들이 안 나오거든요. 이건 부모의 수양 부족입니다. 깨지 못하게 건설해요. 또 하나 볼까요? 여기 나오네요. 밑에서 한 5번째 줄에 아이들은 저는 학원을 오래 했으니까 잘합니다. 여러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깜빡 잊고 학원 안 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 와가지고 엄마는 오늘 뭐 해서 학원 안 갔어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는 물론 학원 가서 엄마하고 약속을 짓고 학원 가서 중요하지만 또래 집단에서 자기들이 어울리고 사회성을 지키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엄마는 뭐예요? 물론 화가 나겠지만 학원 안 가는 걸 가지고 아이를 호도하기 시작하죠. 너 왜 안 갔어? 너 계속 그렇게 말 안 듣니? 나는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지금 이렇게 돈 벌러 다니는데 너 왜 그래?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고 난 뒤에 또 누구하고 갔어? 하고 뭐예요? 그 친구하고 놀지 마라 안 하더나. 심지어 어떤 엄마는 뭐예요? 그 자리에서 그 아이한테 확인도 합니다. 너 누구하고 같이 있었니? 자, 이렇다면, 이 아이는 나가서 친구들하고 사회생활을 바르게 할까요? 더 중요한 거 하나, 부모를 존경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래 집단은 나들기 시작하고요. 컴퓨터 안에서 있는 보이지 않는 자기 또래 집단, 자기를 관심 가져주는 사람한테 가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이런 거요. 그래서 부모들은 뭔가 하면 아이를 잘 관찰하고 지켜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무조건 내 아이는 이래야 돼. 대학을 가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해서 꽁꽁 동료 매기를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 공무원 되기, 그 다음에 건물 사서 임대업하기, 오로지 돈, 오로지 공부 이렇게 가거든요.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돈도 어떻게 써야지, 어떻게 벌어야지 대한 중요한 것들을 돈 벌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자아 실현에 대한 것들은 없이 무조건 그쪽으로 몰아가기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시대에 배워야 될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어른의 눈으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대의 아이들이 가고자 하는 것들은 분명히 있는데 아이들의 관심은 번번이 부모의 관심과 다르기 때문에 번번이 뒤로 밀려나기를 시작합니다. 또 부모는
공부나 성적이라는 칼자루 손에 딱 쥐기를 시작하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 성적 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부모들이 성적 가지고 이야기하면 기분 그렇게 나빴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보다도 더 교육을 받았으니까 더 교묘하게 아이들을 옥죄어 들어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아이들은요, 어디 지금 마음 하나 붙일 데가 없습니다. 정말 이거 우리 부모들 부모가 아니야. 우리 기성세대들 정말 반성해야지 돼요. 부모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뭐, 옷 사주고 돈 주고 용돈 주고 밥 먹여주는데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글쎄, 그럴까요? 아이들이 다름도 인정을 해야 되고요. 또 나가서 부딪혀보고 실수도 해봐야 되고요. 거기서 또 다시 나갈 수 있는 힘을 부모한테 얻어야 되는데 뭐요? 한두 번 실수했는 거 가지고, 한두 번 잘못 인정했는 걸 가지고 뭐요? 너는 틀렸어. 너는 틀린 아이라고 교정을 시켜버리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요. 조금 우리, 이제 말을 소양합시다. 아이를 아이를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아이인 걸 있기 때문에 그래. 절대 잊으면 안 돼. 아이는 어리다는 건 뭐야? 아직 생각이 여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어리석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리고 부모가 가르쳐줘야지.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잖아. 가정교육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부모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거 아는 것. 또 하나, 아이는 아직 사회적 규범과 약속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어긴다. 어기는 게 아이죠. 잘 실수를 한다. 그런데 아이는 그때마다 부모나 선생님한테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권리를 박탈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부모를 존경하는지. 글쎄, 미워하거나 경멸하지 않으면 다행이거든요. 제가요, 한 3년 전에 저희 학교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뭐 할 때 제일 좋니? 라고 물어보니까 어떨 때가 제일 좋니? 물어보니까 아빠는 나하고 데리고 놀아줄 때, 그 다음에 어디 여행 갈 때, 그 다음에 용돈 줄 때, 그 다음에 뭐 같이 놀아줄 때, 뭐 운동할 때 이럴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마는 어떤 때가 제일 좋니? 물어보니까 밥 해줄 때, 맛있는 거 해줄 때, 간식 해줄 때. 그 엄마들 그 밥 안 했으면 뭐 했을라는 몰라. 그럼 또 뒤집어 볼까요? 그나마도 그래도 다행인 게, 그래도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딱 뒤집어 보면, 부모든, 엄마든 아빠든 해주지 않으면 싫어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유아교육은 뭐예요? 되게 보상해주는 거야. 너 이거 하면 뭐 해줄게. 머리 감으면 500원 줄게. 어렸을 때. 밥 먹으면 뭐 줄게. 성적 올리면 어디 데려가 줄게. 뭐 하면 뭐요? 뭐 좋은 고등학교 가면 내가 뭐 사줄게. 오로지 뭐요? 돈으로 보상해주는 것밖에 안 했잖아요. 그래, 아이들이 뭐요? 봉사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돈 안 받으면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자유로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안 받고 어디 가서 봉사를 해. 봉사는 뭐예요? 봉사는 남을 도와줘서 안 해요. 내가 돈을 안 받고 일했을 때 내가 자유로움인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했을 때 되게 그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릴 때 이렇게 키워버리니까 뭐예요? 완전 일의 노예가 돼버리고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모들은요, 아이들이 보상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부모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야. 부모니까. 엄마 아빠니까. 우리도 지금 눈 감고 생각 한번 해볼래요? 엄마 한번 해볼래요? 어떤 존재인지 엄마 한번. 저희 어머니가요, 작년 팔순이었거든요. 폐를 한쪽에 이렇게 수술해서 한쪽을 드러낸 적이 있어요. 어머니하고 여기 큰 병원, 이난트 병원에서 수술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밀고 가면서 이제 마취실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얘 둘째 하길래 얘 어머니 하니까, 얘 어머니 하니까, 나 엄마 생각난다 이래요. 제 외할머니잖아요. 엄마, 어머니 하길래 외할머니 생각이 나? 하니까, 얼굴 생각나? 하니까, 나 생각 안 나. 근데 왜요? 하니까, 몰라, 나 엄마 생각난다. 하는 거야. 그, 팔순 때는 우리 어머니도 그렇단 말입니다. 엄마라는 말 자체만 해도 뭐요? 모든 거 다 들어주고, 모든 거 참아주고, 모든 거 다 인정해줄 만한 게 엄마잖아요. 저희들도 눈 감고 엄마 해봐서 눈물이 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뭐요? 이거 하면 해줄게, 저거 하면 해줄게, 오로지 성질 내고, 화를 내고, 이렇게 이들 엄마 하나 자리 얘기되면,
존경받는 부모가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조금 반성을 하고요. 다름과 틀림에서 다름을 인정해줘야지 되는 겁니다. 아이는 무한 천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천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또 제가 1등 공부법 했잖아요. 1등 공부법 6개월만 따라하면 정규 10위권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품성 좋은 아이를 우리가 길러내야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또 볼게요. 아이뿐만 아니라 부부나 성인들 사이에도 이러한 그게 관심 분야가 달라서 화가 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여기도 제가 힘주어 하겠습니다. 틀림과 다름은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름이 가지는 훌륭함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고 매도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다름에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그 다름마저 표현하는 본질을 인정해야 합니다. 틀림에서 화를 냈죠? 그 다음에 다름을 인정하자 좋습니다. 그런데 각각을 다르게 보는 그 인간의 위대성을 보자는 적인 게 한 발짝 더 들어가자는 적인 거예요. 그러면 두 분 다시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살다 보면 나와 다른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번에 제가 강의를 가니까 한 분이 어머니가 손을 들면서 이야기를 해요. 부부관계 어떤가 모르니까. 선생님 하길래 왜요? 하니까 저는 제 남편을 로또 복권 같아요 하길래 그래요? 정말 좋겠다. 복권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하니까 피식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 복권 살 때마다 다 틀려 하더라고요. 남편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대. 근데 결혼할 때는 그렇게 좋아서 했잖아요. 구제되려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르다고 틀린 거 아니에요.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죠? 그래야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하고 다른 사람 말할 때마다 요런 부분이 달라요 라고 내가 본다면 그 사람이 어디에 힘들어하는지 무엇에 힘들어하는지 보이거든요. 아이는 똑같아요. 아이는 더 해야 될 게 부모가 말하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말대로 만들어지겠죠. 왜냐 하면 자식은 부모가 하늘 같으니까 하늘 같은 부모가 말한 대로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항상 아이다. 어리다는 것을 내가 한시도 잊으면 안 돼. 그러면 다름을 바르고 인정하고 바르게 일러줄 수 있는 지혜가 나와요. 여기 연습에서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그 다음에 사회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그 틀림이 아니에요. 그 다름마저도 만들어내는 그 각각의 인간의 위대성을 찬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화는 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이유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은, 다음에 제가 그 업데이트 시킬 때는 무엇을 하나 하면, 화를 없애는 방법, 화가 안 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로 즉각적으로 화를 안 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화가 나는 이유를 잘 몇 번 되새겨서 보세요. 되새겨서 보시면, 내 삶이 보여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지만 조금 부끄럽게 보일 거예요. 부끄럽게 시작을 해야 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이 상태로 내 가정이 지속이 된다면 집안에 약간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 어려운 일은 뭐예요? 빨리 내 마음을 바꾸라는 신호예요. 그것도 무시하고 계속 그렇게 산다면 조금 더 큰 일이 생깁니다. 그거 역시 뭐예요? 집안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자는 신호이고 시그널인 거예요. 징조입니다. 지금 알아차리셔야 돼요.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아이에게 다름과 그 다음에 틀림을 인정하고요. 그 다름마저 표현해내는 내 아이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본성을 볼 수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을 마치고요. 많은 분들이 제 구독을 좀 해주면 좋겠다. 구독수가 지금도 계속 늘어나는데, 이러한 방송들은 어쩌면 내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이니까, 많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내일 또 다른 모습으로, 다른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